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살펴볼게요. 자, 인트형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인트형 변수 k에다가 i를 j로 나눈 값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k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했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2라는 값이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 j를 5가 아닌 0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결과가 Arithmetic Exception 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ception은 8번째 라인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처리가 된 K를 출력하세요 하는 9번째 라인은 실행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외에 여기에 무엇이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한 지점부터 프로그램은 종료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는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예외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이렇듯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을 예외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바는 이런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하는데요. 프로그래머는 이 j라는 변수에 0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예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 처리하는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을 try라는 블럭으로 감싸주고요. 그 try라는 블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관련된 exception 타입을 catch 블럭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catch 블럭 안에서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 finally라는 블럭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파이널리 블럭은 생략이 가능한 블럭입니다. 그런데 파이널리 블럭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 파이널리 블럭은 오류를 발생시켰든 발생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파이널리 블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원래 우리가 수행할 코드는 try라는 블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try라는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발생한 지점부터 try 블럭 마지막까지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catch 블럭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때 발생한 예외와 catch 블럭에 내가 선언해 놓은 예외가 맞아야 해당 catch 블럭을 실행시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혹시 예외가 발생되면 try 블럭에 있는 부분이나 catch 블럭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실행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finally라는 블럭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예외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그래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구문을 가지고 있다면 finally 블럭을 사용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finally 블럭은 생략이 가능한 블럭이기 때문에 그런 구문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외 처리하는 문법을 가지고 우리 예외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됐었던 코드가 8번째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try라는 블럭으로 감싸주고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타입이 Arithmetic Exception 이라는 타입이었죠. 예외 타입을 적어주고 뒤에 나오는 것은 변수명이에요.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해야 할 코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메시지만 뿌려줘 보도록 할게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어서매틱 익셉션이라는 예외 객체를 e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고 있고요. e라는 레퍼런스 변수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메서드는 예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실행을 시켜줘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아까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외가 발생한 지점부터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다음 구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예외를 처리하니까 캐치 블럭도 실행되고요. 그 이하 나머지 부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파이널리 블럭을 한번 만들어서 또 수행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무조건 실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 파이널리 블럭에서 처리한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때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죠. 이 부분을 아까 처음처럼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캐치 블럭은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파이널리 블럭은 역시 무조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앞서서는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었다면 이렇게 예외를 처리하니까 캐치라는 블록으로 익셉션을 처리하니 강제 종료되지 않고요. 잘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라이 블럭에서 여러 종류의 익셉션이 발생한다면 캐치 블럭을 여러 개 둘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익셉션 클래스들은 모두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외 클래스에 익셉션이라고 두게 된다면 어떤 오류를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의 캐치 블럭에서 모든 오류를 처리할 수 있게도 됩니다. 이상으로 익셉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